사장님, 301호인데요. 천장에서 물르세요. 비만 오면 계속 저렇게 물이 떨어져요. 네? 얼마나 새는데요? 양동이를 받쳐놨는데 소용이 없어요. 비 오는 동안 계속 떨어져요. 복지도 다 적고 있고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윗집, 관리사무소, 보험사. 대부분의 집주인은 여기에서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바로 윗집으로 올라가 책임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분쟁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수는 물이 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누수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부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누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건물을 직접 관리하시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책임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 윗집이겠지. 윗집에서 물을 흘렸나 보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 책임이라고 단정했다가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일이 수습되기는커녕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일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적절한 대응 순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인데요. 세입자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우선 물받이를 놓아주시고 젖을 수 있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가전제품 주변이라면 반드시 전원을 먼저 차단해 주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물이 1시간 더 떨어지느냐, 10시간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수리비와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인데요.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누수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천장, 벽지, 바닥, 가구,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실제로 물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기록 하나가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피해를 막고 기록을 남기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들 여기까지 일을 잘 수습하셔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이 시점에 임대인분들을 실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복병이 숨어 있죠. 알려줘요 알전마에서는 이런 복병들 수습하게 해드리는 알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알짜 정보를 계속 받아가 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사진을 받고 나면 임대인분들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윗집에서 물 샜네. 그리고 곧바로 윗집으로 올라가서 항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윗집 때문일까요? 실제 누수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욕실 방수층이 오래되어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세탁기 배수 호스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크대 배수관이 새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래된 수배관이 터졌거나 옥상 방수층이 손상되어 장마철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벽의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비가 올 때만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절대 원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인을 추측하지 말고 확인부터 꼭 하세요. 그 순서 하나만 바꿔도 분쟁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1호 세입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천장에서 물이세요. 301호 위에는 401호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401호 세입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셨나요? 싱크대를 사용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또한 지금 401호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아래층 301호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확인 하나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만약 물을 사용할 때만 누수가 발생한다면 배관이나 배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물이 떨어진다면 옥상이나 외벽, 공용 배관 문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원인을 좁혀가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임대인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끔 임대인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1호랑 301호가 직접 이야기해서 원인 확인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상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401호에서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 301호에서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린데 401호는 왜 나올라라 하느냐. 이렇게 서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누수보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업체를 부르고 결과를 양쪽에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임대인의 역할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훨씬 빨라집니다. 만약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윗집의 점유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에서 누수의 피해를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용 배관인지 공용 시설인지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떤 업체를 불러야 하는지까지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은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에는 이미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실제 겪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파트 세입자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급하게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윗집에서 물을 흘려서 그런지 지금 저희 집 거실 천장이랑 안방 벽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윗집에 전화를 걸어서 강하게 확인했고 윗집에서 누수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점검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인은 윗집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방수층이 오래되어 집중 호흡 때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인 거예요. 결국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만약 이때 제가 끝까지 윗집 책임이라고 단정 짓고 빡빡 우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괜한 오해로 인해서 윗집과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 일을 해결한다고 서로의 감정과 시간만 낭비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세입자가 베란다에서 세탁기 배수 호스가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세탁기를 돌리신 거예요. 그 물이 아래층 천장으로 그대로 흘러내렸고 아래층 안방과 작은 방 천장에 다 젖고 물이 뚝뚝 흘러내려 아랫집에서는 며칠간 안방 한가운데 그리고 작은 방 한쪽 귀퉁이에 양동이를 받쳐둬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물론 아랫집은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걸린 그 며칠 동안 안방과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했고요. 안방의 친구들이 다 물에 젖어서 새로 세탁을 해야 하는 등 진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는 계속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며칠간의 숙박 비용과 세탁 비용을 집주인인 저에게 청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임차인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변제하셔야 한다고 힘겹게 설명하고 그 비용을 받아 아랫집에 변제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모든 누수가 곧바로 개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의 누수 관련 특약, 그리고 건물 보험 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보험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진과 영상, 누수 발생 시점, 수리 내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임대 관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첫 번째, 피해를 먼저 막는다. 두 번째,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세 번째, 원인을 추측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장마철 누수로 인한 대부분의 분쟁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수 자체보다 더 어려운 건 따로 있죠. 누수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야 하고, 세입자와 통화해야 하고, 업체를 불러야 하고, 원인과 수리 결과는 물론이고, 수리비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하고, 보험도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는 계약 내용까지 다시 다 찾아봐야 합니다. 좀 힘들죠. 저 역시 직접 임대 관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보는 많은데 관리가 되지 않는 거. 카카오톡, 엑셀, 사진, 통장, 메모장 등등등.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임대 관리는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알중마 부동산 임대 관리입니다. 만약 지금 월세 관리, 계약 관리, 수리 이력 관리, 임차인 소통 관리가 엑셀과 카톡에 흩어져 있다면, 임차인과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현재 관리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